디자이너를 위한 지속 가능한 코딩입니다. 오늘은 프로세싱 스케치를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로세싱을 설치하면 같이 들어있는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테크닉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싱 창 안에서 예제 examples 메뉴를 열어보면 주제별로 굉장히 많은 예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부분 살펴보시면 다른 텍스트북 없이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PDF 파일 저장하는 방법은 따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example 안에 라이브러리 쪽에 보면 PDF 엑스포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예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싱에서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뭔가 기능을 추가하는 플러그인이라든지 익스텐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DF 라이브러리 자체는 프로세싱을 인스톨하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그 외에도 웹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찾아서 다운로드 하시고 부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장 단순한 예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이 PDF 엑스포트 예제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원 프레임에 해당하는 그 예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내용 자체는 제가 좀 변경을 했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레퍼런스를 찾아보실 때에는 이쪽 예제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먼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스케치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라이브러리들은 위에 스케치 메뉴에 가시면 여기 제일 위쪽에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이고 아래쪽에 컨트리뷰트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따로 설치를 해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저와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라이브러리들은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PDF 엑스포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 보겠습니다. 그 임포트 라이브러리 메뉴는 아주 단순해요. 그냥 이 한 줄을 추가해 주는 것이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구문을 외울 수 있다면 굳이 임포트 라이브러리를 가지 않으시고도 따로 직접 타이핑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임포트 구문을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면 이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코드들이 말하자면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스케치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코드들이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예제는 정적인 스케치예요. 인터랙션이나 애니메이션이 없이 그냥 내가 명령을 내린 대로 어떤 그래픽들을 그려놓고 그것을 PDF로 엑스포트하고 싶으실 때 가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그럼 사이즈 함수를 먼저 추가해 주죠. 500에 500으로 일단 크기를 놓고요. 이제 내 스케치에 그림 그리는 그런 명령어들을 PDF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함수를 추가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begin record와 end record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사이에 추가하는 모든 드로잉들은 PDF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바깥에서도 어떤 도형을 그리는 코드를 추가해 줄 수는 있지만 그리고 화면에서도 보이겠지만 PDF 파일에 저장이 되는 내용은 언제나 반드시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begin record에는 몇 가지 패러미터가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PDF 파일로 저장해 준다고 해서 모두 대문자 PDF라고 적어주시고 두 번째 패러미터는 내가 저장하고 싶은 파일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render.pdf라고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begin record와 end record 사이에 내가 그리고 싶은 도형들을 추가해 주면 되겠죠? 오늘 영상은 이 PDF 파일을 생성하는 것에 대한 것이지 어떤 그림을 그리는 코드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코드를 설명해 드리지는 않고 바로 for 구문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사각형들을 조금씩 겹쳐가면서 몇 개를 그려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for 구문을 열어놓고 5개를 그린다고 하고요. 위치는 처음에는 100으로 놓고 크기는 한 80픽셀 정도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i 변수를 추가해서 조금씩 움직여주면 되겠죠? 이쯤에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원한 대로 잘 나왔습니다. 재미로 스트로크, 웨이트, 선 굵기도 조금 변경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된 코드와 이미지가 과연 PDF로 저장이 됐을까요? 스케치 폴더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render.pdf라고 해서
파일이 하나 저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맥에서 프리뷰를 한번 해보면 네, 잘 나오네요. PDF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뭐 JPEG, PNG 등의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것과 다른 점이라면 이 도형들이 지금 모두 벡터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이후에 알아보겠지만 이 PDF를 일러스트레이터로 불러와서 계속해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뭐 선의 굵기도 다시 바꿔줄 수 있고 색깔도 변경할 수 있고 크기도 변경할 수 있고 그런 점이 PDF 파일로 저장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코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일 처음에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egin record와 end record 함수가 있는데 PDF에 저장되는 내용은 이 사이에 위치한 코드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multiple frames. 이 예제, 프로세싱에 딸려오는 예제에도 multiple frames라고 있는데 내용은 제가 조금 변경을 했고요. 이 파일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마우스로 클릭을 해 가면서 몇 가지 도형을 추가해주고 그렇게 축적된 모든 결과물들을 PDF로 출력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까 보았던 이런 정적인 스케치로는 인터랙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셋업과 드로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계속 그려 나가기 이전에 먼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PDF 엑스포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주시고 프로세싱에 기초가 있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드로우 함수에 포함된 내용은 초당 약 60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루프 구조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마우스로 뭐 인터랙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수를 사용한 어떤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모든 프레임을 제가 PDF 파일 하나에 다 이제 저장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누적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일단 시작할 때 셋업 함수 안에다가 begin record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첫 패러미터는 PDF 모두 대문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파일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냥 render.pdf라고 저는 적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스케치를 처음 실행했을 때 일단 레코드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로우 루프로 오면서 계속해서 모든 그런 과정을 PDF 파일 안에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젠가는 end 레코드를 해야 PDF 파일이 제대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우스를 이제 누를 때마다 새로운 도형이 그려지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마우스 프레스 함수를 추가해 주고요. 그 안에 원을 그려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우스 위치에 랜덤한 크기의 원을 그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플롯 변수 diem이라고 해서 이제 지름을 설정하는 변수를 하나 설정해 주고요. 그 변수는 무작위 값을 받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최소의 지름이 뭐 20 정도라고 하고 뭐 최대 지름이 200 정도가 되도록 그래서 그 diem 변수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요. 또 원을 생성할 때마다 색깔도 좀 랜덤하게 한번 해볼까요? 스트로크는 일단 빼주고 색깔의 경우에도 적당히 이 경우에는 그냥 내가 PDF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서 그래픽적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까지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제 제가 마우스를 프레스하면 항상 새로운 원이 지금 추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셋업에 begin record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PDF 파일 안에 render.pdf 파일 안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려준 다음에 창을 끄고 스케치 폴더로 가보면 이렇게 render.pdf라고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열어보려고 하면 파일 크기가 제로라고 되어 있어서 크기가 전혀 없고 실행조차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게 아주 굉장히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인데 바로 이거죠. end record를 빼먹으면 처음에 begin record를 시작할 때 PDF 파일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그 끝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올바른 PDF로 저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몇 프레임을 저장하는지 상관없지만 언젠가는 꼭 end record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어서 파일 생성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 end record를 실행을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지금 인터랙티브한 지금 예제이기 때문에 언제라고 딱히 특정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end record 함수도 사용자 인터랙션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쉽게는 마우스는 이제 도형을 그리는데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떤 키보드를 눌렀을 때 어떤 키든지 키를 눌렀을 때 엔드 레코드가 실행이 되도록 하고, 일단 엔드 레코드를 실행했다는 것은 지금 그리기와 PDF 파일 생성이 끝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즉시 바로 스케치를 또한 종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면 클릭을 하면서 도형을 몇 개 그려주고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을 때 키를 누르면 되겠죠. 현재는 어떤 키라고 특정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엔드 레코드가 실행이 되고 적절하게 PDF 생성이 완료됐고요. 그 즉시 바로 다음에는 스케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스케치 폴더로 돌아오면 이번에는 여기 지금 프리뷰가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render.pdf 파일이 제대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경우에는 지금 결과들을 누적시키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지금 백그라운드 함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백그라운드를 포함하게 되면 도형을 하나 한 프레임에 그려놓으면 다음 프레임에서는 모든 것을 다시 덮어쓰게 되죠. 배경색으로 덮어쓰고 다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프레임들이 누적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넘어와서 이제 마우스 프레스라는 기본 예제가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 예제를 살펴보니까 약간 좀 복잡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랙션도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경우에는 마우스 프레스 대신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키 프레스와 연결을 해서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프레임을 이전 예제처럼 누적해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프레임만 특정을 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는 계속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내가 보다가 이 프레임만 내가 저장하고 싶다. 이전 프레임이나 이후 프레임과는 상관없이 지금 보이는 현재 프레임만 저장하고 싶을 때 이제 키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빈 스케치에서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죠. 여러분도 제가 작성한 코드를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결국엔 익숙해지게 되니까요. 그럼 첫 줄에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저 셋업과 드로우 구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동심원들을 몇 개 그릴 거예요. 똑같이 반복문 구조를 사용해서 원을 5개, 동심원을 5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원은 화면 중심에서 시작을 하고요. 창 크기와 같은 크기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작아지는 것이죠. 한번 이쯤 해놓고 실행을 해볼까요? 네, 원이 5개 잘 그려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매 프레임마다 랜덤한 색상 배합을 만들고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색의 조합이 나왔을 때 그것을 PDF로 저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몇 가지 좀 구조와 변수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색을 5가지 다른 색을 사용해 줄 것이라서 컬러 변수를 사용해 주는데 컬러 변수를 5개 따로 만들기보다는 배열, 어레이를 사용해서 변수 안에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가 어떻게 생성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비디오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5가지 요소를 갖는 변수 어레이를 생성해 줬고요. 셋업에서 랜덤한 컬러들로 초기화를 시켜주겠습니다. I 요소에 대해서 그냥 이 경우에는 모두 다 랜덤하게 그래서 스케치를 실행을 하면 이 컬즈라고 하는 이 변수에 5가지 다른 랜덤한 색상들이 지금 저장이 된 것이죠. 그럼 다시 드로우 일립스 쪽으로 와서 그 요소들을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잘 됐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마우스를 이제 클릭할 때마다 다시 한번 무작위로 색상의 배합을 만드는 그런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프레스 할 때마다 이 안에는 어떤 코드가 들어가야 될까요? 근데 똑같이 이게 지금 초기화를 하는 거니까 그대로 카피를 해서 붙여 넣으면 초기해도 일단은 랜덤하게 어떤 인터랙션이 있기 전에 랜덤한 색상 값을 일단 지정을 해 준 거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는 마우스를 이제 프레스하면 똑같이 랜덤한 색상 값을
지정해 주는 식으로 코드를 짜 봤습니다. 다시 실행을 하고 이제 마우스를 눌러보면 제가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누를 때마다 다른 색상 배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추가해야 될 것은 이렇게 눌러보다가 이 색 배합이 마음에 드는데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이제 PDF 파일로 저장을 해주고 싶은 것이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지금 PDF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정한 특정 프레임만 저장해주고 싶은 것이라서 불리언 베리어블을 하나 추가해서 이 변수의 값이 참일 때에만 그 프레임만 저장을 하는 식으로 좀 더 구조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변수의 이름은 뭐 여러분 마음대로 지으셔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save pdf라고 하는 그런 불리한 변수를 만들어 줘도 되겠네요. 처음 실행할 때부터 제가 저장을 하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초기 값은 false, 그래서 거짓으로 놓고요. 이제 draw 함수로 들어와서 만약에 이 save pdf의 값이 true인 경우, 등호를 두 개 써줬죠. 지금 이 변수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true일 경우에만 begin record를 시작해라. 그래서 파일 이름도 똑같이 해주고요. 그럼 이제 처음에 실행을 하면 save pdf의 값이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시가 돼서 pdf의 레코딩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 시작을 해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마우스를 눌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때 똑같이 한번 키 프레스를 사용해서 이 경우에는 특정 키를 한번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안에도 if 구문을 추가해서 만약에 지금 눌러진 키가 S일 경우에는 save pdf 변수의 값을 참으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평소에는 계속해서 이 부분이 무시가 돼서 그리기 함수만 작동을 하다가 제가 S키를 누르는 순간 save pdf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프레임에서는 save pdf가 참이네 하면서 begin record가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냥 놔두면 매 프레임마다 계속해서 begin record를 해서 end record가 없이 PDF 파일이 제대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begin record를 한 프레임은 그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만약에 지금 이 프레임에서 PDF를 리코딩 했다면 그러니까 save PDF가 true였다면 end record를 해라.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 프레임 중에 단 한 프레임만 한 번 저장을 해주고 싶은 것이라서 begin record를 했다면 똑같이 그 프레임의 끝에 end record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감싸진 코드가 PDF 파일의 내용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한 프레임을 저장을 한 다음에는 save PDF를 다시 false, 거짓으로 돌려놔야 그 다음 프레임에 또다시 PDF 파일을 덮어쓰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처음 스케치를 실행했을 때에는 save PDF가 거짓이기 때문에 저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가 S키를 누르는 순간 save PDF 변수의 값이 참이 되고 그럼 그 다음 프레임에 이 값이 참이기 때문에 begin record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려지는 것들이 지금 PDF에 저장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한 프레임을 그리자마자 제일 끝에 가서 드로우 루프의 제일 끝에 가서 end record를 해주고 save PDF의 값을 다시 거짓으로 돌려놓음으로써 저장이 된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이제 다시 이 코드가 무시가 되고 그냥 그림만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추가를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가면서 마음에 드는 컬러 배합을 찾다가 저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약간 빨간색이 중심에 있고 연한 핑크색이 바깥쪽에 있는 이 프레임을 보고 마음에 들면 이제 키보드 S를 누르는 거죠. 지금 방금 눌렀거든요. 그럼 스케치 폴더로 가보면 그 프레임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한번 계속 해볼까요? 계속 마우스를 누르다가 나 이번에 좀 약간 어두운 이 컬러 팰릿이 마음에 든다. 그럼 S를 한번 더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한 스케치 안에서도 제가 원하는 프레임만 골라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파일이 계속해서 덮어 씌워지는 것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모든 결과를 저장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이름을 이렇게 사용해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프레임 카운트, 현재 프레임 카운트를 파일 이름으로 사용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frame count.pdf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계속 이렇게 보다가 난 이게 마음에 들어. S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그 프레임이 282였어요.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다가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S. 이 경우에는 637프레임. 그래서 한번 실행한 후에는 같은 프레임을 두 번 실행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언제나 덮어쓰기 할 위험 없이 여러 가지 이제 스케치들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예제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PDF 파일도 이제 문서들을 여러분이 평소에 일반적인 PDF 파일을 살펴보시면 페이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싱에서도 그렇게 여러 페이지를 가진 PDF 파일도 우리가 저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럼 제일 처음에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주고요. 똑같이 void setup과 void draw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경우는 약간 좀 더 책의 느낌이 나도록 크기를 한번 조금 바꿔볼게요. 그래서 600에 900 픽셀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나왔죠? 이제 이 경우에는 PDF라는 오브젝트를 일단 생성을 해서 그 오브젝트의 next pag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싱에 PDF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클래스 pgraphics pdf라는 클래스에서 pdf라는 오브젝트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 자체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으셔도 되는데 이 클래스 네임은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주의해야 될 것은 P와 G는 대문자, 그리고 끝에 PDF도 대문자라는 거. 그렇게 하면 이제 PDF라는 오브젝트를 우리가 선언한 것이죠. 그럼 셋업 안으로 들어가서 그 PDF 오브젝트를 초기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도 똑같이 begin record에서 첫 패러미터는 PDF가 되고 두 번째는 이름인데 뭐 이 경우에는 스케치북이라고 해볼까요? 여러 페이지를 갖는 제 스케치북을 한번 저장해 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pgraphics pdf라고 괄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타입 캐스팅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예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좀 에러가 났네요. 지금 밑줄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실수를 그대로 했네요. 이 G가 지금 대문자가 돼야 되겠죠? 네, pgraphics pdf 하면은 네, 이제 그 에러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면 드로우 함수는 그대로 지금 비워줄 거예요. 대신에 제가 이제 마우스를 이제 드래그하면 도형들을 계속해서 추가하면서 스케치북처럼 제가 브러쉬를 움직이듯이 그렇게 도형들을 추가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드래그 할 때마다 현재 마우스 위치에 적당한 크기의 원들을 그려주도록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마우스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원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적당히 이제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페이지를 갖는 PDF를 제일 나중에는 저장을 해보고 싶은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기는 것도 이제 사용자 인터랙션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keypressed 함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누른 키가 n일 경우 이제 next n 이래서 next일 경우에는 PDF 오브젝트에서 우리가 생성한 PDF 오브젝트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른 키가 S일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리코딩을 끝내고 스케치를 종료해라. 이 경우에는 이전 예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sayPDF라는 이제 불리언 변수를 이제 추가하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스케치가 실행되는 가운데 모든 결과를 누적을 해야 되니까 좀 더 두 번째 예제와 가까운 느낌으로 지금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 페이지, PDF의 처음 페이지가 지금 리코딩이 되고 있죠. 뭐 처음 페이지니까 1이라고 쓰고요. N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금 N을 누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남아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한번 일단 S까지 누르고 저장을 해서 종료를 시키고 저장이 된 파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여러 페이지들이 저장이 되기는 했네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첫 페이지에 그렸던 내용이 화면에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좀 헷갈리게 되는데 일단은 매 페이지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배경을 한번 리프레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이제 하얗게 다시 설정을 해서 지난번 페이지에 있었던 결과를 다시 덮어쓰기를 하고 새롭게 깨끗한 이제 캔버스에서 다시 한번 그리기를 시작하도록 그냥 한 줄 백그라운드 함수를 한 줄 추가해 줬습니다. 제가 백그라운드를 드로우에 추가하지 않고 이제 n if 구문 안에 추가해 준 이유는 드로우에 추가하게 되면 매 프레임마다 계속 백그라운드를 리프레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리는 결과물들이 누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누적이 되도록 하다가 다음 페이지를 넘어갔을 경우에만 딱 한 번 이전까지 저장된 모든 것들을 덮어쓰기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또 다시 누적을 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잘 파악을 해서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첫 프레임에도 똑같이 백그라운드가 하얗게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셋업 안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해야 될 것 하나는 이 순서가 되겠죠. 만약에 PDF 비긴 리코드를 시작하기 전에 백그라운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부분은 PDF 내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비긴 레코드를 시작한 다음에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림을 그리고 N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배경을 다시 하얗게 리프레시하고 다시 한번 N을 누르고 N을 누르고 그래서 한 5페이지 만들고 나서 키보드 S키를 누르면 리코딩이 종료되고 스케치가 종료되겠죠? 그래서 S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PDF로 돌아와 보면 네, 이렇게 5페이지가 제대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가지 예제를 살펴보면서 어떤 기본적인 PDF 파일을 저장하는 구조들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이외에도 프로세싱에서 제공하는 예제들을 살펴보시면 뭐 3D 파일로 저장을 한다든지 그런 예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쉽게 하는 실수들이 이거죠. 비긴 레코드는 했는데 N 레코드를 빼먹어서 PDF 파일이 생성은 되었으나 제대로 저장이 되지 않아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또 백그라운드를 포함을 해서 계속해서 프레임을 리프레시 해 주느냐 아니면 포함하지 않아서 모든 결과를 누적시키느냐 이 부분도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또 화면 바깥의 그래픽들도 PDF에는 모두 저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600에 900 픽셀 안에 이 프레임 이외에도 만약에 또 애니메이션 코드가 계속해서 화면 바깥에서 돌아간다고 하면 그런 그래픽들도 모두 저장이 돼서 파일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영역 안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만든 파일을 한번 일러스트레이터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평소 작업하시듯이 PDF 파일을 일러로 임포트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이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PDF 파일을 일러에서 한번 직접 열어봤고요. 그 레이어에 있는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 레이어는 하나하나로 되어 있고 그 안을 열어보면 이제 클립 그룹이라고 해서 모든 패스가 클리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 클리핑 패스를 그냥 지워줘요. 지금은 뭐 지워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화면 바깥에도 그래픽이 있었을 경우에는 클리핑 패스를 통해서 평소에는 가려주다가 이 클리핑 패스 요소를 지우게 되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도 이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이에 화면 바깥에서 너무나 많은 그래픽이 그려질 경우에는 파일이 무거워지고 일러에서 굉장히 열기 힘들어지게 돼요. 지금은 이제 뭐 도형이 5개밖에 없는 간단한 파일이라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뭐 아주 얇고 작은 선들을 뭐 수백 수천 개, 뭐 수만 개를 사용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냈다. 이럴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가 굉장히 버벅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레이어원 다시 돌아가서 그룹이 하나 있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룹이 있는데 한번 이 그룹을 깨보죠. 그래서 오브젝트에서 언그룹하고 이제 패스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편집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일러의 기본적인 그런 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제일 끝에 있는 원 경우에 제가 움직이면 이게 이제 필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뭐 도형이 통째로 움직이죠. 그리고 아웃라인이 따로 있고 이걸 잡고 뭐 예를 들어서 선 굵기를 변경해 준다든지 뭐 일러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이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색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 스케치를 그냥 프로세싱에서 끝내지 않고 나의 평소의 디자인 워크플로우에 이제 결합을 시키게 되면 재미있는 다양한 작업들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벡터 그래픽스의 제일 큰 장점 중 하나가 크기도 얼마든지 뭐 변형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화질 손상 없이 뭐 크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이미지로 처리했을 때는 픽셀들이 너무 많아져서 작업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PDF로 변환을 해서 계속 작업을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